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판례의 가장 특이한 점이, 원래 판례는 그 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거였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이 판례는 소급효를 안 미치고 앞으로만 판결 선고일인 24년도 12월 19일 이후에만 이 효력이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너무나 특이한 사례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아니고 이런 게 뭐 민사소송 판결에서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느냐라는 것도 초창기에 잠시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기로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하급심도 지키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 소급효 제한 법리는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급효가 그러면 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는 말한 대로 그 12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근로 시점이 12월 19일 이전이다 하면 종전법리, 연장근로 시점이 12월 19일 이후다 하면은 새로운 법리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을 해서 수당들을 주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당해 사건이 두 사건하고 그 당시에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서 계류 중이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판시죠. 병행 사건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그 소급효를 제한한 이유는 신뢰보호 때문이었는데, 적어도 이 병행 사건은 어쨌거나 소를 제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권리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소급효를 인정한 건데요. 근데 웃긴 거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같은 회사 내에서도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새로운 법리에 따라서 늘어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이 될 거고, 소를 안 제기한 사람들은 소급효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 회사를 믿고 아니면 노조에서 하는 소송들을 믿고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적용되겠지 했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늘어난 통상임금으로는 수당을 적용받지 못할 거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디서 듣기로는 노동계에서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일단 소를 제기하자. 나중에 소급효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소를 제기하는 어떤 지침을 노조 쪽에서 내린다는 어떤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여하간에 이제 소를 미제기한 어떤 회사를 좀 믿고 있던 분들은 약간 손해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소 제기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소급효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 워낙 소송들을 하게 되니까, 아니면 이제 항상 자문을 해야 되니까 이제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한 실무적 쟁점들이 몇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에요. 연장근로 같은 거는 연장근로 하면 그때그때 이제 바로 이제 수당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차휴가를 위한 근로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취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것도 사용을 못 해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돈으로 보상받을 때가 기간이 이제 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그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돼? 라고 이제 판결 나오자마자 이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 2월 6일자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노사 지침을 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차휴가 수당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 그러니까 돈의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지침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보시면은 뭐 23년도에 근로를 해서 24년도 연차휴가 15개가 됐는데 10일을 못 썼다. 그래서 수당이 25년도 1월 달에 이제 청구권이 발생을 했을 때, 1월 달은 이미 이제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에 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계산해서 줘라 라는 게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